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원래는 4월달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논문 때문에 정말 바빴고 학교 일 때문에도 바빴고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. 결국은 논문은 통과되었고요.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오늘 이렇게 찍으려고. 제가 임용 관련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하긴 했는데 시험 대부분이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청소년 상담사도 그렇고 임상심리사라던가 한국사라던가 일단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시험이 중요하니까 낸 거겠죠. 물론 변별을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지역적인 부분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 계속 나왔다가 안 나온다 싶으면 이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라던가 기출을 알면 임용 시험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방대한 임용의 범위를 확 줄여주는 느낌? 그리고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. 보면 문제 패턴이 좀 있습니다. 그냥 딱 설명을 해놓고 이게 설명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든지 사례에서 어떤 개념인지를 찾아서 쓰고 그 예시를 쓴다든지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기출을 보면서 내가 공부한 개념이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지는구나. 주변 개념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정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출문제를 받아야겠죠.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06년 거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목별 그리고 연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. 저는 B5 용지에 정리를 했습니다. A4 용지는 클 것 같기도 했고 들고 다니기에는 B5 용지가 편할 것 같았고 한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.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문제를 오려서 붙이고 그 위에 답만 적었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도 쓸까 하다가 초반에는 이렇게 주관식이었다가 2009년도부터는 객관식이었다가 다시 14년도부터 단답형 및 서술형이 되었습니다. 답 기입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제를 풀지 않는 걸 추천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제가 풀려고 보니까 그냥 이거 본 적은 있는데 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임용시험이 어려운 문제였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임용시험을 칠 수 있을까 자괴감만 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답부터 먼저 찾아 썼습니다. 책을 보면서 쓴 것도 있고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쓴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푼 것 중에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틀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희한하게도 틀린 그 답이 좀 오래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거를 초도 효과로 볼 수 있는 것 같던데 물론 이거는 저의 경우고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? 거의 다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저는 답을 찾기 전에 이게 답이 뭘까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답을 쓰고 이게 왜 답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밑에 설명도 쓰고 조금 좀 문제랄까? 객관식 시절에 답은 평가원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주관식 시절에 답은 없습니다. 그래서 강사마다 답이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다 쓰고 그래도 둘 중에서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둘 다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
정리는 펀치로 뚫어서 린 제본을 했습니다. 이렇게 2개로 뚫었어요. 그리고 표지는 이렇게 조금 두꺼운 문구점에 가서 제본용 표지를 주세요 하면 이걸 줍니다.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상당 과목의 임용 문제 유형을 보면 개념 찾기, 개념에 대한 문제, 그리고 사례에서 개념과 예시를 찾는 거, 2과목 이상이 융합된 문제, 그리고 변별을 위한 문제,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이론을 들을 때 듣고 나서 그날에 들었던 과목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줄을 그었습니다.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고 내가 오늘 배웠던 개념이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거 다음에 나오면 풀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, 그리고 여러 번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. 강사들의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이제 공부하는 시즌이 올 텐데 그걸 보면 정말 와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구나 싶은 정말 좋은 문제도 있고 이거는 좀 억지스럽지 않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기출도 계속 보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스터디원들끼리도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제가 친 연도에 그 예상 문제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우리 보고 이걸 틀려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상담교사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배웠듯이 몇 퍼센트는 맞추고 몇 퍼센트는 틀린 문제를 내는 거죠. 맞추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. 그 생각보다 좀 엄청 꼬아서 복잡하게 내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거나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거고. 기출 분석에 한계도 있습니다, 물론. 일단 새로운 과목이 많다는 거죠. 새로운 과목이라 하면 18년도 때부터 과목이 대거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과목들의 기출 역사가 좀 짧다는 거죠.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출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임상심리사나 청소년 상담사에서 자주 출제되던 범위가 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 연도부터는 갑자기 뭐 심화된 개념도 나오기도 하고 보면 문제 비율이 지금 새로운 과목이 더 늘어나는 건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또 문제는 새롭게 바뀐 부분이 언제 이게 반영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. 보통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2, 3년 뒤에 이제 임용 문제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에서 위스크3가 위스크4로 바뀌고 나서도 3로 나오다가 한 2년 뒤부터 4로 바뀐다든지 바뀐 거 비교하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기출 관련 질문을 보면 제가 17년 또 11월에 시험을 쳤는데 그 전년도 여름방학 때 정리를 했었어요. 그때는 제가 학부 수업을 몇 개 들은 게 없었어가지고 분류를 잘 못했었습니다. 가족 상담인데 상담 심리에 붙여 넣는다든지.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용을 시작할 때 보니까 엉망인 거를 이제는 알게 돼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. 총 2번을 만든 거죠. 수험생 당시에는 조금 완벽주의 성향도 강하고 세세한 거에 좀 집착을 하지 않았나. 먼저 전문 상담교사는 2005년도에 순회교사로 임용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근데 교육과정 평가원에 보면 06년도 거부터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14년도 거부터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전에는 객관식 시절이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출을 보는 게 기출 문제에 익숙해지려고인 거잖아요.
그래서 14년도 거부터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, 근데 그 전에 나왔던 키워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키워드 표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선택입니다.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기출 분석 역시 공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. 합격자들 중에서 기출 분석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거든요. 그냥 인터넷 강의로 한 번 본 정도. 각자의 가치관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꼭 다음 걸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.